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토론 거부 입장을 선회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친공화당 성향을 보여왔던 플로리다주에서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접전 양상을 보여 이번 대선이 매우 팽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추첨 경쟁률이 심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한인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필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 예상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뉴욕, 뉴저지 일원 연방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가 흉물로 지적돼 온 방치된 비계 철거 시범 사업에 나서 쾌적한 보도 환경으로 개선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최근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배후에 외부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 남성의 얼굴에 가스를 뿌리고 현금 9만 달러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이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지구의 주간을 맞아 삼림 프로젝트에 240만 달러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과 리턴 매치를 벌일 것이 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선 토론 참석을 거부해왔던 것에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토론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캠프는 그간 대선 토론을 거부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 여부는 그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호하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 AP통신, CNN 등 미 12개 언론사 등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의 토론 참여는 유권자에 대한 의무라며 두 인사의 대선 토론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선토론위원회가 공정한 토론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9월에서 10월 총 3차례로 예정된 대선 토론에 대한 참석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선회하고 토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캠프 측은 즉각 반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선임 고문인 크리스 라차비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좋아 시작합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토론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작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선토론위원회가 발표한 3차례의 대선 후보 토론의 일정은 오는 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로 예정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친공화당 성향을 보여왔던 플로리다주에서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매우 팽팽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플로리다대가 주에 거주하는 투표 예상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45%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응답자의 4%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2%는 투표 의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마러라거가 위치한 물리적 본거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든 강경보수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전폭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지역입니다. 더일은 플로리다는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로 분류되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친공화당 성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바인더 북플로리다대 여론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플로리다에서 이번 대선이 매우 팽팽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에서 51%의 득표를 기록, 바이든 대통령의 48%를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플로리다에 걸린 선거인단은 모두 30명으로 바이든 캠프 측은 최근 플로리다 탈환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플로리다를 방문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임신 6주 후 낙태금지법을 맹렬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도 여성 유권자 결집을 시도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몇몇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의 지지를 보이거나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합주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에 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지지에서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추첨 경쟁률이 심화되면서 대학 졸업 후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한인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렵게 직장을 구했지만 매일 불안에 떨며 직장 생활 중이라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유학생들은 비싼 학비를 들여 유학 생활을 마쳤지만 취업 비자가 없어 인터뷰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컬럼비아대 졸업 후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C씨는 H-1B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회사를 겨우 찾아 올해 처음 추첨에 참여했지만 매년 낮아지는 추첨 확률 속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며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친구들도 비자 문제로 인해 커리어 계획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C씨는 졸업을 앞두고 잡 오퍼를 받아 풀타임으로 고용됐지만 첫 출근 한 달 전 회사 사정으로 비자 지원이 어려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인터뷰 연락이 거의 없던 시기에는 비자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회사에 지원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취득해 놓은 상태라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기회를 잡기도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해고 문제에서도 취업비자가 유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C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비자가 없는 유학생을 고용하는 게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 연봉 협상, 해고 등의 상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직할 때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비자 지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 졸업 후 뉴욕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한인 A씨는 스템 전공으로 3년 동안 3번의 H-1B 추첨 기회가 주어졌지만 2년 연속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추첨에서도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예술인 비자를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UT 오스틴 대학원에서 회계학 전공 후 맨하탄에서 회계사로 근무 중인 한인 B씨는 최근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H-1B 스폰서 회계법인에 입사했지만 최근 추첨에서 떨어져 올해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B씨는 바늘구멍 뚫기와 다름없는 추첨 확률 속 유능한 한인 유학생들이 비자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 예상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은 교통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통근자들에게 60번가 남쪽의 맨하탄에 진입하기 위해 최대 $15를 부과하는 것으로 6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니콜 말리오타키스 뉴욕주 하원의원과 조시 고타이머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뉴욕시의 교통 혼잡세를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이 현금 횡령이 시행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MTA가 이 계획을 추진할 경우 시와 주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연합전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MTA는 통근자들에게 파산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법적, 입법적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로우 맨하탄에 있는 MTA 본부를 찾아가 새로운 통행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재정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교통 혼잡세가 $15로 설정된 근거와 첫 해의 통행료 인상 가능성,
그리고 가격 급등을 포함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문서를 요구했지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음 단계는 하원교통소위원회에 청문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인데 MTA는 연방기금을 받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에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바로 지난주 MTA의 책임자는 교통혼잡세 일부를 뉴저지와 나누겠다고 밝혔지만 고트하이머 의원은 뉴저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와 맨하탄 외곽 카운티의 의원들과 뉴욕 주지사 그리고 MTA 운영자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 찬성 측은 교통혼잡세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공공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거리 미관까지 해쳐 흉물로 지적되어 온 방치된 비계 철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일부 건물주들이 외벽 검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왔는데요. 뉴욕시는 비계 철거 시범 사업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도로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공공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비계 관리 규칙을 재정비한다는 내용의 비계 철거 시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는 빌딩국의 허가를 받은 비계가 무려 약 9,000개 설치돼 있는데 그 길이만 해도 약 400마일로 시 전체 보행자 도로 공간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비계가 평균 500일 이상 철거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뉴욕시 규정에 따라 시내 6층 이상 건물은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건물 외벽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일부 건물주들이 외벽 검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다음 검사까지 그대로 방치하면서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흉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뉴욕시는 비계 철거 시범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비계를 신속하게 철거해 쾌적한 보행자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비계 철거 시범 사업은 비계 허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9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허가 기간을 어기고 비계를 장기간 방치한 건물주에게는 한 달 최대 $6,000의 벌금을 부과하며 비계가 철거될 때까지 지속 부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계를 대신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다른 형태의 안전망 설치를 추진합니다. 첫 단속 대상 지역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맨하탄 미드타운, 브루클린 다운타운, 브롱스 그랜드 콩커스 등 대부분 핵심 상업지구가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최근 뉴욕시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배후에 외부 세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에 치고 있는 텐트가 같은 브랜드 상품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교량과 터널을 막고 교통정체를 빚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는가 하면 시위자들이 JFK 공항을 막고 시위를 이어가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대학가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의 텐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학습받을 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으면 유대인 학생들이 위협적인 상황을 학교 측이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시위대를 진압하면 평화 시위인데 왜 공권력까지 투입해 표현의 자유를 막냐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최근 미 전역에 불어닥친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나눠주는 전단이 동일하고 이들이 캠퍼스에 치고 있는 텐트가 같은 브랜드, 같은 상품인 경우가 많다며 누군가가 뒤에서 자금을 대면서 이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를 주도했던 BLM 역시 흑인의 인권 존중이라는 프레임하에 현 정권과 시스템을 뒤집어 엎도록 폭동과 난동을 부추겼으며 BLM 후원금을 공동 설립자들이 개인적으로 고급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하는 등 자금을 유용한 과거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위 역시 현 시스템에 반란을 부추기고 폭동을 일으키려는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Within Our Lifetime이라는 단체는 올 초 뉴욕시 교량과 터널을 동시에 가로막고 출근길 도로 정체를 빚으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 역시 이슬람 단체들의 자금이 미국 사회를 흔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위대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길려밀입니다. 인천공항에 앉아있는 남성의 얼굴에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9만 달러, 한화로 1억 원이 넘게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하루 전날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경찰은 중국으로 도망친 공범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12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에서 공범인 3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40대 중국인 무역업자의 돈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을 미리 답사하고 도주할 때 쓸 가발과 별도의 옷까지 준비했지만 범행 닷새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에 최루액 가스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 하나로 1억 2,3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챙겨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B씨는 당일 낮 12시경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으며 A씨는 혼자 한국에 남아 대전과 충남 공주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카드 사용 내역과 도주에 이용한 차량 추적으로 지난 25일 인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가 검거될 당시 그를 차량에 태우고 다닌 50대 중국인 지인도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중국으로 간 B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입국한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으로 도주한 B씨 역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이번 주 Earthweek, 즉 지구의 주간을 맞아 240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산림 프로젝트에 전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지구의 주간을 맞아 뉴욕 정부가 32개의 도시 산림 프로젝트에 총 24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2033년까지 뉴욕주 내에 2,500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겠다는 호컬 주지사의 공약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뉴욕주 전역에 나무를 심는 수십 명의 위원과 기타 주 의원들의 주도하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식목일과 지구의 주간을 맞아 차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작업으로 뉴욕주에 2,500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도시 경관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포괄적이고 협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 심기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4-2025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에 산림 및 숲 지원 보조금 1,500만 달러가 포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버니 카운티, 먼로 카운티,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가 포함되며 특히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 각각 7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상무부는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전월에 비해 0.3%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월에 비한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 모두 전망치를 0.1%포인트씩 웃돌았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소금과 설탕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학교는 저당 시리얼, 요거트를 제공해야 하며 식사에 포함된 나트륨 역시 지금보다 10에서 15% 줄여야 합니다. 초코 우유 등 맛이 가미된 우유 급식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급식에 사용하는 곡물의 80%를 통곡물로 써야 한다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2-2023 회계년도에 급식을 이용한 학생은 약 2,860만 명이었습니다. 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실제 시행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기반한 한인단체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가 올해 총 760만 달러를 모금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경복 KACF 회장은 맥켄지 스캇 재단으로부터 500만 달러, 한인사회로부터 260만 달러를 약속받아 총 760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에 설립돼 올해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KACF는 그동안 무려 400여 개 프로젝트와 단체들의 총 모금액 1,400만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모금된 돈은 특정 프로젝트 또는 단체 운영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KACF는 매년 전국에서 자금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슬림 수석 졸업생 연설 취소 파장과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체포로 논란이 되고 있는 USC는 5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학교 전체 졸업식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USC 대학 당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졸업식을 맞아 캠퍼스를 방문할 6만 5천 명의 학생, 가족, 친구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올해 전체 졸업식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스턴의 에머슨대에서 24일부터 이어진 시위로 시위대 108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학생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시위와 관련해 3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